건설사 사장님이 계시는데 지금 너무 이 건설 경기가 어렵다. 원자재 값이 워낙 오른 데다가 환율까지 올랐어요. 갑자기 우리나라 이율까지 올라버렸어요. 이자율까지 오르면 이건 뭐 건설하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걸 좀 쉬고 관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회사를 처음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요? 그랬더니 좋은 집을 지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거. 그렇다면 지금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무려 2,0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전주에 세상에 380세대인데 제가 결국 완판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서 저 굉장히 기뻤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필수 멘토 김필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 일을 막 열정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개는 뭐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지속되지 않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열정을 불러일으켜서 그걸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마술비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정을 불러내는 것. 열정을 불러내는 것은 야망이지만 열정을 지속하는 것은 사명감이다. 아주 짧은 글인데 좀 생각하게 해주는 내용이죠. 열정을 불러내는 건 야망이요. 이걸 하고 싶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뭐 네트워크 마케팅이든 뭐 세일즈든 이런 일을 맡아가지고 내가 이걸 통해서 매출을 얼마를 내고 그럼 내 수익을 얼마를 가져가고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겠어. 뭐 이런 열정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한 80% 그거를 끝까지 하시는 분들은 중도에 거의 탈락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거 돈 되네, 이렇게 하면 진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러고서 막 뛰어들어서 맨 처음엔 열정적으로 해요. 나는 부자가 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지속성이 떨어져서 여태까지 살아오던 방식에 익숙하고 그래도 못 사는 건 아니잖아 이런 정도가 되면 그러면은 지속하기가 힘들어요. 돈을 번다 그러면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게 확실해야만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1940년대 하버드에서 학생들을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러닝머신에서 5분 동안 전력으로 달리는 거를 테스트를 한 거예요. 5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최고 속도로 그거를 5분 동안 뛴다.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내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각각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해봤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아주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의 부를 누리고 하는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5분 동안 전력 질주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실험이 있어요. 그 마시멜로를 주고 얼마나 참을 수 있는가. 그냥 이거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먹어 치울 수 있는 그런 게 보통이 대부분인데 그거를 참고 기다릴 수 있었던 아이들이 결국은 나중에 성공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뭘까요? 사실은 내가 평생을 두고 이런 가치를 내가 추구하겠다. 나는 이 한계를 넘어서겠어. 마음의 준비가 된 분들이 사실은 그걸 잘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2년째 코칭을 하고 있는 그분은 정말 평생 코칭을 받겠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러실 것 같아요. 건설사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올해 초에 고민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무 이 건설 경기가 어렵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지고 원자재 값이 워낙 오른 데다가 환율까지 올랐어요. 갑자기 우리나라 이율까지 올라버렸어요. 이자율까지 오르면 이건 뭐 건설하는 분들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회사들은 막 30% 구조조 정도 들어가고 이러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려울 때일수록 혹이다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요즘은 다들 불안하고 어렵고 그런데 적극적으로 하는 걸 좀 쉬고 관망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를 했을까요? 건설 회사를 하시는데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하셨나요? 그랬더니 처음에 제가 살고 싶은 좋은 집, 그런 집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제공을 하고 고객분들이 그걸 사용하면서 참 기쁘고 즐겁고 건물을 지었을 때 프리미엄도 붙고 해서 그분들도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고 나도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하기를 바랬죠. 그래서 그렇게 해오셨고요. 좋은 집을 지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거, 본질적인 게 그거였잖아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그게 바라는 거 아니었나요? 그때 무릎을 탁 치시더니
그렇네요. 지금 상황에 맞게 충분히 수익을 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내서 고객들이 바라는 것들을 채우면 되는 거잖아요. 아주 원론적인 얘기 같죠. 그런데 사장님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래서 전주에 380세대인가 분양을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세상에 380세대인데 무려 2,000명이 몰려들었어요. 이렇게 경기 어렵다고 하는 시절에 막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부동산 문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가 막 돌고 있는 시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뭐가 이 성공의 원인이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이 이분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사업을 그렇게 추진력 있게 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사명이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좋은 집을 지어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거다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자기의 삶의 목표, 이것에 집중을 하니까 직원들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결국 완판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서 제가 굉장히 기뻤거든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진짜 이 일의 열정, 도대체 이 일을 왜 시작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한번 내가 이걸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난 뭘 얻고 싶은지 제가 바라는 것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삶의 목표와 있을 때, 그래 나는 이것을 위해 살아 라는 것과 그 의미 있게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걸 꾸준히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시는 일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바라는 꿈들을 다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